그녀는 중동 왕가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평범한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왜 그녀는 수십조를 포기하고 이 남자를 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스토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듯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한 아주 특별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국경도 언어도 재산도 심지어는 신분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감정은 언제 우리 곁을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수조원을 가진 여인이 한 남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삶을 바꾸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 누구보다도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택시 안에서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결코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의 첫 인사는 너무도 소박했고 그녀는 내심 실망했지만 동시에 놀랐습니다. 그 어떤 궁중 의전보다 정중하고 그 어떤 비서진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택시를 탔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위해서였죠. 그가 이야기하는 어머니 이야기, 젊은 시절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살아온 이야기. 모든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계산된 말이 아니었고 돈을 의식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세상은 그녀를 공주라 불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 사람의 여성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 안에 무엇인가가 깨어났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사람답게 사랑받지 못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웃는 법을 잊어버렸을까?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외로움을 그 남자의 조용한 미소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직접 구운 삼겹살을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밥상 처음이에요. 그의 손길은 서툴렀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가의 재산보다 그의 식탁에서 느낀 소소한 행복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분노했고 세계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동 석유 재벌 상속녀, 한국 택시기사와 연애 중 800억 달러를 포기한 공주의 반란.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진짜를 찾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을요.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아닌 그의 월급에서 몇 달을 모아 마련한 은반지로. 그녀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도 뜨겁게 자신들이 사랑한 방식 그대로 세상을 향해 한국의 따뜻한 정을 알리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시나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도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음악 전환. 이제 진짜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기적 같은 감동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미라 하미드. 중동의 한 석유 재벌 가문의 장녀로 태어나자마자 수십조 원의 자산을 상속받은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그녀를 공주라 불렀고 그녀가 걷는 곳마다 붉은 융단이 깔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황량한 사막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은 정략이었고 자녀들은 커서 해외로 떠났으며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그녀 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궁전 안에서 홀로 식사를 하며 그녀는 매일 되뇌었습니다. 나는 누굴까? 돈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느 날 그녀는 비서로부터 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투자처 대한민국. K- 콘텐츠의 파급력, 기술력, 문화 다양성,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장 배경까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숫자보다 사람들의 에너지와 정신력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혼자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관광객처럼 공항에서 택시를 탑니다. 그때 그녀 앞에 나타난 한 남자. 바로 정민수 56세.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택시를 몰아온 사람. 잔주름 가득한 눈가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고 말투는 다정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냥 아무 호텔로 가주세요. 날씨가 좋네요. 한국 오신 건 처음이신가요?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이 남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굽실거리지도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그녀를 공주님이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한 명의 손님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는 지금까지 그 어떤 VIP 대접보다 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향 언어인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흘란와 사흘란, 마라하반 비키. 환영합니다. 당신을 만나 반갑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랍어를 하실 줄 아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젊은 시절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몇 년 일했어요. 제다 리야드 그곳에서 인생을 배웠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 자신의 문화를 존중해준 외국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꾸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깃든 한국 남자의 정. 다음 날 그녀는 일부러 그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혹시 오늘도 관광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걷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웃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일제강점기 때 이 궁궐이 무너졌지만 우리 민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짓고 다시 세웠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나라. 그 나라의 한 남자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점심 식사도 특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삼겹살집. 그는 고기를 정성스레 구워 쌈에 싸서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에요. 호텔 음식보다 더 맛있을 겁니다. 그녀는 평생 받아본 그 어떤 미슐랭보다 더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잘 계세요? 아니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도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하죠. 이 말에 그녀는 심장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은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진짜 인생이라고. 그녀는 이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말투가, 그의 가슴 속에 자리한 따뜻한 한국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그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 다시 사우디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쪽 세계와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그쪽 가족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절 행복하게 했어요. 제가 찾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이어졌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그녀에게 가문을 위해 결혼하라는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는 800억 달러 상속녀와 택시기사의 연애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반지 하나. 사미라 씨, 전 재산은 없지만 이 마음 하나는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결혼해주세요. 그녀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네. 영원히 함께 할게요. 그렇게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예식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지만 그날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작은 문화교류센터를 열고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우디 공주가 아닌 서울의 평범한 아줌마로 이웃들과 웃고 함께 울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찾아와 처음엔 반대했던 마음을 풀고 이제는 진심으로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점점 더 큰 기적으로 번져갑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전셋집을 얻고 그곳에서 손수 꾸민 정원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사미라는 더 이상 왕가의 후계자가 아닌 정민수 씨 아내로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평화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결혼 소식이 본격적으로 국제 언론에 보도되자 사우디 왕가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큰오빠 함단 왕자가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사미라, 더 이상 가족을 모욕하지 마. 왕가의 명예를 버릴 셈이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800억 달러가 어떤 돈인지 알아? 그걸 다 포기하겠다는 거냐?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심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을요.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닌지. 미안해. 삼이라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날 다시 살아가게 했어요. 그 어떤 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주간지에서 둘의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다루면서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졌고 결혼을 기이한 사건이라 취급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돈 보고 결혼했겠지. 저런 여자한테 무슨 속셈이 있는 거야? 가식이다. 진짜 사랑은 저럴 수 없어. 민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찌르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삼이라는 그의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제발 버티세요. 당신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명은 심장근육염증.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수술비만 약 6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의 아들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돈 지금 당장 없어요. 그때 삼이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는 자신의 남은 재산 일부를 정리했고 김민수를 위한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섭외했습니다. 병실에 앉아 그는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마. 난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왜 짐이 되나요?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지금껏 내가 버텨온 것도 그냥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이런 부담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돼. 당신은 내 삶을 바꿨어요. 내가 가진 걸 당신에게 쓰는 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민석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처음엔 당신을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했단 뜻이니까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심이겠죠. 민수는 회복했고 이후엔 건강을 위해 택시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문화센터 운영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녀의 오랜 라이벌이자 가문이 결혼을 원했던 카말 왕자가 직접 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삼이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게 돌아오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궁전도 자산도 세계가 다시 당신 발 아래 있을 거야. 3이라는 말합니다. 당신이 주는 건 세상의 끝이지만 내 남편이 주는 건 마음의 시작이에요. 정말로? 정민수 그 남자 평생 뒷바라지해야 할지도 몰라.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라면 나는 매일이 기적이에요. 그 말에 왕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사랑 나도 해보고 싶군. 그 후의 시간은 더 깊은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미라와 민수는 입양한 시리아 난민 소녀 자라를 딸로 삼았고 자라는 한국어와 아랍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문화센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영화화됩니다. 제목은 러브 비안드 보더즈 국경 너머의 사랑. 영화는 칸 영화제에 초청받고 수많은 외국 언론이 주목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3이라는 말합니다. 세상은 가끔 사랑을 약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국경, 재산, 언어, 문화 모두 사랑 앞에서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주가 아닙니다. 왕족도 상속녀도 아닙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구석에서 아이들에게 김치를 가르치고 다문화 가정의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엄마, 언니, 이웃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나를 공주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지금 평범한 한국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사미라와 민수의 결혼 생활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언어가 익숙해졌고 서툴던 습관도 문화적 차이도 이제는 사랑스러운 다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주택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들의 하루는 늘 따뜻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이면 민수가 직접 끓인 된장국이 식탁에 올라오고 3이라는 정성껏 꽃을 꺾어 식탁 위에 장식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루를 시작하며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줘서 고마워요. 자라 그들이 입양한 시리아 출신 소녀는 이제 대학 3학년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여준 사랑이 제 미래가 됐어요. 저도 누군가의 삶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녀는 매 방학마다 센터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외국인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진짜 따뜻한 나라예요. 저는 이곳에서 사랑을 배웠어요. 민수의 아들 민석도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국인 아내 수장과 결혼해 서울 근교에 자리를 잡았고 3이라를 어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아버지를 뺏기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민수의 손주 태민이도 생겼습니다. 한국 이름은 태민, 영어 이름은 타일러. 3이라는 이 아이를 내 인생의 작은 별이라 부릅니다. 태민이는 말합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매일 하트를 줘요. 그녀가 주는 건 장난감도 돈도 아닌 사랑과 웃음 함께하는 시간. 그들의 센터 한국의 마음은 이제 전국에 6개의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그리고 강릉. 3이라와 민수는 매달 각 지역을 순회하며 외국인 이민자, 난민, 국제결혼 가족들에게 따뜻한 한국의 정과 희망을 전합니다. 센터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국경은 땅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벽을 사랑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센터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다문화 사회공헌 대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국회에서는 3이라에게 명예 한국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인입니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국적을 포기했지만 그 선택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몇 달 후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러브 비욘드 보더스 국경 너머의 사랑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다큐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상식에서 전 세계 언론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면서 후회는 없으셨나요? 사미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확신이었거든요. 민수도 덧붙입니다. 그녀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가진 정이 국경을 넘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요. 이제는 사우디의 가족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빠 함단 왕자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민수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인정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동생의 진짜 왕자였군요. 그날 밤 가족들은 전통 한옥에서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삼이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 가장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요. 5주년 결혼 기념일. 그들은 처음 만난 그날처럼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민수가 운전석이 아닌 사미라가 조수석이 아닌 둘이 나란히 앉은 승객이 되어 그날을 추억합니다. 기억나요? 그때 내가 롤스로이스 대신 택시를 탔던 거. 기억나죠? 당신이 인사하자마자 아랍어로 놀랐던 그 얼굴도요. 그날 내가 택시를 타지 않았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겠죠. 그들은 한강을 걸으며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우리 평생 함께 걸어요. 언제까지요? 숨이 멈출 때까지. 마지막 장면. 문화센터 앞마당에서 차라와 태민 그리고 민석 가족이 함께 모여 작은 가족 음악회를 엽니다. 삼이라는 기타를 치며 중동의 전통 민요를 부르고 민수는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춥니다.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이 묻습니다. 저분들 누구예요? 센터 스태프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한 평범한 부부예요. 마지막 내레이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진심에는 언어가 필요 없으며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들은 세상을 가진 대신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삶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긴 이야기의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미라와 민수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이 감동적인 여정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진심이 통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다시 깨워주는 한편의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돈보다 소중하고 신분도 뛰어넘으며 상처난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힘. 그 힘이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시간, 조용히 손을 잡아준 누군가의 온기, 말없이 기다려준 그 사람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감정이고, 이 채널 감동 스토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난 지금 사미라 씨의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내겐 더 왕족 같아요. 사랑이라는 보석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이 감동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공감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올라올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 세상을 밝히는 누군가의 진심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요. 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 잊혀진 이야기, 말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인생,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공간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한 문장을 전해드리고, 혼자라 느끼는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감동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차가워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 뜨거운 사랑을 꺼내들겠습니다.
사미라와 민수가 그랬던 것처럼요. 당신에게도 언젠가 국경도 조건도 외모도 상황도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났을 때 망설이지 마세요. 그건 평생에 한 번 올 기회일지 모르니까요. 감동 스토리는 오늘도 그런 기적 같은 순간에 당신 곁으로 데려다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해주실래요?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야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매주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찾아갈 예정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과 함께 안녕히 계세요.